안녕, 기리TV 성길입니다. 어느덧 우리 기리TV도 구독자 18명, 18, 욕은 아니고요. 어쨌든 18명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구독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가족, 지인 찬스 써서 10명 넘어가고 이후에 구독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죠. 어찌됐든 모두에게 18명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상의 퀄리티, 음질, 리딩 능력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리뷰어로서 제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저만의 시선과 저만의 생각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녹여내는가 그 부분을 일단 가장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상물을 100개 이상은 만들어 봐야 많은 유튜버님들이 경험한 그 경험치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드라마 국민 여러분 7, 8화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7화의 주 내용은 제갈공명 김중명과 양정국이 함께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할 수 있는가가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6화의 마지막이었는데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7화의 주 내용은 과연 그들이 그 3자 대면 이후에 같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김미영이 바쿠자의 정체를 알게 되면서 바쿠자의 양정국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에 개입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7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일단 드라마는 지난번 마지막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정국과 바쿠자, 그리고 선거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두뇌를 맡은 김중명, 6화에서 3자 대면 자리에서 김중명의 예리한 질문에 결국 양정국은 7화에서 자신의 정체와 바쿠자와의 관계,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김중명은 당연히 사기꾼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죠. 왜냐? 결국은 서울대도 아니고 고졸에다가 사기꾼 출신, 물론 정카는 없지만 그래도 김중명이 자신의 구에서 그런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돈을 좋아하는 김중명이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양정국과 김중명, 이 장면에서 양정국은 자신의 가치를 좀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김중명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그리고 성공할 경우 자신이 서포트를 해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김중명이 가지고 있던 애물단지인 상가 건물인데요. 이 주변 상권이 다 보통 이제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상권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걸 이렇게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변 상권이 죽으면서 자신의 상가까지 영향을 미친 바람에 현재는 그 큰 건물에 5층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그 큰 건물에 결국 당구장 하나 빼고 다 공실인 상황이었어요. 이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그 떨어진 다 죽어가는 상가 건물을 0.5배 가격에 팔아주면 나 너 서포트 할게 라고 김중명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양정국이 받아들여요. 오케이, 일주일이면 0.5배? 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 드라마가 오기까지 양정국 패밀리가 이 부동산 작업을 하는 부분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중반부라든가 후반부만 봤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양정국 패밀리의 초반 작업부터의 사기 작업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양정국이 아내인 김미영도 이 작업에 개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건데요. 원래는 이 부분이 김미영 씨가 있는 지능범죄수사팀이 아니라 강력범죄에서 원래 다루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양정국을 협박하기 위해서 이제 김미영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는 상황에서 그 실패했던 그 실장을 바쿠자의 건물에서 김미영이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김미영이 사건의 수사는 우리가 맡고, 그래, 밥상은 우리가 차릴 테니 숟가락만 가져가라, 강력반이라고 해서 이 일을 가지고 온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김미영은 팀장으로서 가지고 왔지만 지능문제수사팀은 결국 공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일을 가져왔기 때문에 내부적인 마찰이 생기게 돼요. 김미영은 원래 본인이 린치를 당했다는 걸 끝까지 참고 말하지 않던 것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수사 중인 형사를 린치한다는 거, 살해하려 했다는 거. 나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가 알고 싶어서 수사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김명 팀, 지능문제수사팀이 결국에는 바쿠자 그리고 양정권 패밀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개입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개입이 되냐? 일단 양정권 패밀리가 어떻게 해서 결국 노 부부가 와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해요. 무려 45억에 말이죠. 다 죽어가는 상가 건물을 말입니다. 그런데 양정국이 보니까 복장도 꾀저죄하고 이분들이 45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번에 로또를 맞으신 거죠. 근데 그 아까운 돈을 지금 이 양정국 패밀리가 만든 그 작업에 45억을 투자하시려는 거죠. 여기서 양정국은 고뇌합니다. 고민하죠. 하지만 자신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이기에 양정국은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노부부는 이제 계약 날짜만 잡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김미영을 만나요. 근데 또 우연히 운 좋게도 이 노부부의 남편분이 놓고 간 모자를 가져다 주려고 했던 양정국이 그 모습을 목격해요. 와, 대박 사건. 이거 맨날 이거 우연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양정국은 정말 저번에도 전화 와가지고 도망갔죠. 이번에도 야, 어쨌든 상당히 운이 좋은 인물이라는 것도 이번 드라마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양정국은 이걸 목격하게 되고요. 그렇게 7화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8화가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7화의 마지막 장면부터 다시 한 번 더 8화는 시작이 되는데요. 어쨌든 7화의 주 내용은 결과론적으로는 양정국이 이 제갈공명, 김중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부동산 사기를 작업을 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작업에 김미영이 끼어들었다. 결국 바쿠자, 양정국, 김미영, 그리고 김중명 이 네 명의 인물이 하나의 사건에 모두 연루가 된 것. 이것이 이제 7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8화가 바로 이어지면서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생기죠. 분명히 양정국은 자신의 아내가 위험하지 않은 복지과 쪽에 분명히 그 사무과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지능범죄수사팀의 팀장인 거죠. 게다가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현장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김미영은 이직을 한 게 분명한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현장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양정국이 알아버린 거죠. 물론, 양정국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사기를 치게 되는데요. 어찌되었던 이로써 부부의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서로 너무 사랑하지만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부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이 벽 때문에 말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8화에서는 양정국은 지속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 노부부에게 나는 사기를 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는 것인가.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죠. 확률상 도와주기만 하면 날개를 단 격으로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자리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을 혼자서 한다. 불가능하죠. 그럼 결국 자신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이 위험해져요. 양정국은 자신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 그리고 앞으로 살 노부부의 인생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날 양정국은 자신의 아내가 현장에 와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아주 버라이어티한 장면이 나오면서 도망을 치고 이리저리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유턴하고 막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계약서가 그 노부부의 남편분 대표로 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양정국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45억 너무 싼 것 같아요. 10억에서 20억 더 주면 팔 거고, 아니면 안 팔 거야. 너무 아까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은행에 넣어놓고 그렇게 사세요. 그게 돈 버는 일입니다. 라고 노부부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김미영이 알게 되죠. 물론 김미영은 지금까지도 이 모든 작업을 준비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인 걸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좀 이상한 사기꾼이라는 느낌만 받는 거죠. 8화는 정말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8화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결국엔 양정국은 내가 국회의원을 나가려는데
내가 이 노부부와 이런 힘없는 시민들에게 돈으로 장난질해서 되겠느냐? 난 그거 못한다. 그리고 김중명에게 이 돈 안 받겠다. 못 받겠다.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국회의원이 되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것까지가 파랍니다. 중간에 내용은 텅텅 빈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중간에는 추격전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추격전 해봐야 얼마나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마는 어쨌든 우리 또 양동근 씨가 열연을 하면서 드리프트까지 해요. 그러니까 중간의 내용은 추격이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후반부에 양정국의 결단이 파라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렇게 실화와 파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게 리뷰가 됐는데요. 앞으로 나올 9화와 10화 기대가 됩니다. 점점점 서로가 서로 정체를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4명의 인물들이 아니죠. 지금 또 국회의원 후보도 있으니까 아주 많이 꼬이고 복잡해지겠네요. 그러면 뭐 더 재밌겠죠? 네. 그럼 앞으로 9화 10화에는 어떻게 나올지 제가 또 빠르게 리뷰를 해올 텐데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물 마시다가 새알 걸리고 목이 안 돌아와가지고 아주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도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예, 드라마 국민 여러분 7파라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의 리뷰도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품질로 조금 더 나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